일본의 평범한 가정집 구석. 30년 넘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히타치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역력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이 로고는 단순한 가전이 아닌 절대적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쿄 전역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산론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히타치가 과거 자신들의 기술을 배워갔던 제자 삼성전자에게 가전 사업을 통째로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기술을 전수해준 우리를 한국 기업이 삼키다니 믿을 수 없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삼성이 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일본은 스스로 무너진 것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성공의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왜 멀쩡히 이익을 내던 회사가 돌연 사업을 포기했을까요? 130년의 유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스스로를 옥죄는 쇠사슬이 되었는지,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과 일본이 준비한 보이지 않는 복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타치라는 이름은 일본인들에게 단순한 기업 그 이상, 아니 하나의 거대한 신전과도 같았습니다. 시엔세리 농전, 이바라케현의 작은 광산 수리점에서 시작된 이 회사가 일본 경제의 심장이 되기까지 히타치는 일본인들에게 성공의 다른 이름이었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일본 가정집 어디를 가도 히타치의 로고가 박힌 가전제품 하나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일본 가정의 70%가 히타치 제품을 썼다는 통계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절대적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 히타치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일본의 자존심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 때도 마치 신에게 올리는 공약물을 준비하듯 티끌 하나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히타치 제품은 3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난다는 말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상식이었죠. 이들에게 가전제품은 소모품이 아니라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보물과 같았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정수라고 불리는 모노즈쿠리 정신, 즉 혼을 담아 물건을 만드는 장인 정신의 종착역이 바로 히타치였습니다. 히타치의 기술자들은 스스로를 회사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수행자로 여겼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일 때도 온 마음을 다했죠. 히타치는 곧 일본의 번영이었고 일본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보이지 않는 몰락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숙련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조직이 겪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죠. 히타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소음이 전혀 없는 모터,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컴프레서, 그들은 아날로그 기술의 극한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진 완벽한 기술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히타치는 역량의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방식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세상이 변해도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히타치의 경영진과 기술자들의 뇌는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다라는 자부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드웨어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에 안주했습니다. 디지올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때 그들은 파도를 읽으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요새를 더 높고 튼튼하게 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히타치의 장인들에게 코딩이나 네트워크 연결 같은 기술은 그저 기계의 본질을 흐리는 잔재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기계적 완벽함에만 매몰되었고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히타치의 공장 안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장인들에게 타협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주파수까지 신경 쓰며 인간의 감각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집요함은 일본 가전을 세계 1위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히타치 내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는 젊은 목소리가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우리 한지는 100년 넘게 이렇게 해왔다. 품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는 원로들의 고집은 혁신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드웨어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삼성이나 LG가 디자인을 바꾸고 스마트 기능을 넣으며 시장을 공략할 때 히타치의 장인들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대기만 화려할 뿐 핵심 모터 기술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이상 평생 고장 나지 않는 냉장고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냉장고 문에 달린 화면으로 레시피를 보는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치의 장인들이 0.01mm의 가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시장의 중심은 이미 물리적인 기계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는 고귀한 철학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고집으로 변질된 순간 히타치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것은 때로 재앙이 됩니다. 히타치의 가전 사업 매각은 이 역설적인 문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히타치의 가전제품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지 않으니 다시 살 이유가 없었고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품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비용의 폭주를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때 히타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고급 부품을 고집하며 가격을 올렸습니다. 시장은 이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 그리고 뛰어난 편의성을 가진 제품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타치는
최고의 품질이 아니면 내놓지 않는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대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훨씬 저렴하고 편리한 제품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이 대중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 때 히타치는 자신들의 정교한 성체 안에서 서서히 늙어갔습니다. 결국 너무나 잘 만들었던 히타치의 가전은 이제는 아무도 그 비싼 값을 주고 사려 하지 않는 박물관의 유물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4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기술적 우위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타치가 삼성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가장 논리적이고도 슬픈 이유였습니다.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가 거둔 3,700억 원의 영업이익. 숫자만 보면 꽤 성공적인 사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표 뒤에는 평생을 바쳐온 장인들, 즉 타쿠미들의 하얗게 센 머리칼과 깊은 한숨이 숨겨져 있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삶은 뜨거웠으니까요. 여러분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징적인 브랜드가 매각될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경영진의 서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자부심이 통째로 뿌리 뽑히는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히타치의 오래된 생산 라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40년 넘게 오직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만을 연구해온 기술자가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 나는 미세한 주파수, 그 부드러운 진동이 고객에게 주는 안도감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히타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가정의 70%가 믿고 쓰는 물건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들이 한국 기업의 이름으로 팔려나가게 된 겁니다. 기술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사업 매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이 담긴 유산이 타국으로 팔려가는 유언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한 효율성이 이 적막한 공장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문화적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본 장인들의 문화는 지독할 정도의 세심함과 느리지만 완벽한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사 하나를 고르는데도 수일이 걸리고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때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죠. 반면 삼성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초격차를 향한 군대식 속도와 결단력 있는 하향식 의사결정입니다. 장인들이 0.1%의 소음을 더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삼성의 관리자들은 생산 효율과 시장 출시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느립니까? 라는 질문과 품질은
속도와 바꿀 수 없다는 대답이 부딪히는 순간 공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들은 바로 사람입니다. 젊은 인재들은 삼성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강력한 자본력에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 40년을 히타치와 함께 늙어온 노장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냉장고를 만들 줄 알지만 AI와 IoT가 지배하는 초고속 디지털 시대의 언어는 알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뢰의 상징이라 칭송받던 그들의 장인 정신은 이제 경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고집으로 치부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세운 공장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변해가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기업의 매각을 두고 전략적 선택이나 구조 조정이라는 차가운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단어 밑에는 수만 명의 삶이, 그리고 한 시대를 지탱했던 철학의 종말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20년 동안 고장나지 않는 냉장고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년마다 새로운 기능을 쏟아내는 속도를 원하죠. 히타치의 노장들이 공장 문을 나설 때 그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재무제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라져가는 장인들의 구분 등 뒤로 차갑게 식어가는 생산 라인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히타치의 기술자들에게 냉장고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그들의 분신이었습니다. 냉매가 흐르는 배관에 곡률 하나, 컴프레스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었죠. 하지만 삼성의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앞에서 이런 집착은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공정일 뿐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노장이 눈물을 머금고 조율하던 부품을 삼성의 로봇팔이 단 3초 만에 조립해버리는 광경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통째로 증발하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삼성이 히타치의 기술을 흡수한 뒤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삼성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모든 효율화 기술을 확보한 상태죠. 이제 일본 시장에 침투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본 회사 직원들은 도태될 것이고 오직 변화에 유연한 젊은 인재들만이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흡수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인수합병 소식 뒤에 가려진 일본 제조업의 한 세대가 막을 내리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론 기사에서 인수합병의 시너지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같은 화려한 단어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재무제표도 한 인간의 청춘과 긍지를 숫자로 환산해내지 못합니다. 히타치가 가전사업을 포기했다는 건 단순히 수익성 낮은 사업을 정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이 지난
100년 동안 쌓아온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포기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히타치의 기술자들이 공장 문을 나설 때 그들의 구분 등 뒤로 쏟아지는 건 삼성의 승전보가 아니라 한 시대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소식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재무제표가 지워버린 인간의 얼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은 무섭게 진보하죠. 하지만 그 진보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 장인들의 진심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히타치의 빈자리를 채운 삼성의 로고를 보며 우리는 기술의 승리 이면에 가려진 사람의 상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을 위해 버려진 이 낡은 장인 정신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더 이상 가치 없는 유물일 뿐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제조업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사실 공장 안이 아니라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쏠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겉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단 하나, 무섭게 성장하는 일본을 주저앉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고 있었고 미국 공장들은 줄지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메이드 인 재팬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 체결된 플라자 합의는 일본 경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핵심은 엔화 가치를 강제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직전 1달러당 235엔이었던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12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엔화 가치가 2배가 되었다는 건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뛰었다는 뜻입니다. 세이 띠 티 세이 추수 한 따이면 민님묘 혼수동묘. 일본 제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압도적인 가성비가 단번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세계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진 일본 제품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일본 기업들은 수출 절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게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긴 터널의 입구였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천운의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움켜잡은 것이 바로 한국의 삼성과 LG였습니다. 일본이 가격 폭등으로 휘청거릴 때 한국 기업들은 품질을 끌어올리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일본 제품은 이제 너무 비싸다, 한국 제품도 쓸만하다며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플라자 합의는 일본에게는 비수였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거대한 레드카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운명의 장난은 1997년에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핏더미에 앉아 생존을 고민하며 수만 명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던 절망의 시기였죠. 반면 일본의 히타치는 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쓰러지고 있으니 지금이 우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기회다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치는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갔고, 한국 기업들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겁니다. 원가는 그대로인데 달러로 환산한 제품 가격이 히타치보다 훨씬 싸졌습니다. 1997년 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이 13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삼성이 1000달러짜리 제품을 팔아 얻는 원화와 매출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삼성이 이 예상치 못한 환율 보너스를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돈을 단순히 빚을 갚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위기가 곧 기회다라며 향후 6년치 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3조 원을 메모리 반도체에 쏟아붓는 목숨 건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라며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인 가전,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리고 이 도박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인터넷 광풍이 불었고 개인용 컴퓨터와 IT 기기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온 것이죠. 미리 대규모 공장을 지어놓은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독식하며 히타치를 아득히 추월해버렸습니다. 히타치가 투자를 줄이며 몸을 사릴 때 삼성은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비극적인 기술적 차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워크맨의 역설입니다. 한때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로망이었던 소니 워크맨을 기억하십니까? 히타치 역시 최고의 카세트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를 만들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기계적 완벽함에 집착했습니다. 테이프를 돌리는 아주 미세한 기계 장치, 진동을 억제하는 정밀한 모터, 그리고 소음을 줄여주는 고차원적인 하드웨어 설계. 그들에게 음악 재생기는 완벽한 기계의 공학의 결정체이자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MP3라는 디지털 신호로 넘어가는 순간 그 정교한 부품들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제로가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터가 얼마나 정밀하게 도는지, 베어링이 얼마나 부드러운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데이터로 압축하고 수천 곡을 작은 칩 하나에 담아내는 소프트웨어 역량이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앱스토어와 아이튠즈라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일본 기술자들은 여전히 레이저 픽업의 내구성을 더 올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의 완벽함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튼튼한 기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곡의 노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악을 듣는 경험을 원했죠. 일본은 최고의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그 하드웨어 안에 담길 새로운 가치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기계적인 완벽함이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를 방해하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련의 저주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세상의 판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된 것이죠. 일본 기술자들이 그토록 워크맨과 CD 플레이어를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이자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정밀 가공 기술과 장인 정신을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정교한 기계를 두고 왜 저런 조잡한 디지털 칩을 쓴단 말인가? 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기계식 버튼의 묵직한 조작감보다 터치스크린의 가벼운 편리함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제품의 내구성은 세계 최고다라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세상은 이미 지도가 아닌 GPS를 보며 달리고 있었음. 하드웨어의 시대가 가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왔음을 인정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교훈을 남깁니다. 과거의 나를 성공하게 만든 바로 그 무기가 미래에는 나를 죽이는 가장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정교함과 완벽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찬란한 성공의 기억을 스스로 파괴할 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듯이 기업도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버리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삼성은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보고 자신을 바꾸었지만 히타치는 자신들의 정교한 성벽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히타치가 가전사업을 삼성에게 넘긴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음을,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의 유산이 너무나 무겁고 거대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장인 정신은 결국 시대의 흐름 앞에 무너진 유언장이 되었고, 그 빈자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 기업들의 차지였습니다. 플라자, 하비와 IMF, 그리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본의 시대는 저물어 갔고, 그 잿더미 위에서 한국 제조업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타치의 몰락을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닌 문명의 교체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 가전의 몰락을 지켜보며 비웃었습니다. 소니가 휘청이고 샤프가 대만 기업에 팔리고 이제 히타치마저 삼성의 가전 사업을 넘긴다는 소식을 들으며 일본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화려한 겉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사이, 그들은 스스로 무대 위에서 내려와 무대 뒤에 진짜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노리는 진짜 그림은 무엇일까요? 최근 니케이 신문이 발표한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를 보십시오. 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 제품의 현시비교의 지수, 즉 RCA 지수는 현재 수준입니다. 경제학에서 1보다 낮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니 사실상 가전 시장에서는 항복을 선언한 셈이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 반도체 제조 장치 분야를 보면 경악할 만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분야의 RCA 지수는 무려 7.7입니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수치가 상승하며 전 세계를 압도하는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일본 제조업의 진짜 현주소입니다. 일본은 가전과 자동차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버리는 대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무적의 갑옷을 입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의 전설적인 이론인 스마일 커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론은 제품의 부가가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커브의 양끝 단인 연구개발과 서비스 분야는 웃는 입 모양처럼 부가가치가 높지만 커브의 가장 밑바닥인 단순 제조와 조립은 부가가치가 가장 낮습니다. 일본은 깨달은 것입니다. 삼성과 중국 기업들이 피 튀기게 싸우는 가전시장, 즉 스마일 커브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꼬리를 잘랐습니다. 돈 안 되는 가전을 버리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원천 기술과 핵심 장비 영역으로 퇴가 아닌 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브랜드라는 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내려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죠. 삼성과 애플이 매년 수조 원을 들여 광고를 하고 디자인을 바꿀 때 일본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 장비와 우리 소재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을 테니까.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선택한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생태계 전체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존재.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무용수가 되길 거부하고 무대 전체를 설계하고 대여료를 받는 극장주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극장에서 어떤 배우가 인기를 끌든 어떤 영화가 대박을 치든 결국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극장 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의 가전 사업을 인수해서 일본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고요? 일본은 속으로 미소 지을 겁니다. 삼성이 냉장고를 더 많이 팔수록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핵심 센서와 제어칩을 만드는 일본 장비들의 매출은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화려한 전면에서 싸우는 동안 일본은 후방에서 통행세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꺾여도 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그들의 지독한 실용주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조차 일본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생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나노, 2나노 공정을 다투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그리고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들. 이 중 상당수는 일본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히타치를 인수한 것이 일본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수록 일본의 원천 기술 영토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삼성이 지은 화려한 빌딩 밑에 깔린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그 건물을 올린 크레인이 모두 일본제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습니다. 우리 로고가 박힌 제품이 세계 1위여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우리 기술 없이는 세계 1위가 나올 수 없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죠. 그들은 가전이라는 닻을 내리고 심해로 자명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배들이 침몰하고 있지만 심해의 일본은 고요하게 전 세계 공급망의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타치가 가전을 버린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전은 팔면 끝이지만 인프라와 디지털 솔루션은 20년, 30년 동안 유지 보수료를 받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히타치는 더 이상 냉장고를 팔아 몇만 원 남기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전력망을 깔고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디지털 관리 비용을 받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꿈꾸는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권력. 이제 우리는 일본의 몰락을 비웃던 오만함을 거두어야 합니다. 일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층위로 진화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가전이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원천 기술이라는 강력한 갑옷을 입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를 인수한 것은 계획된 승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본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가볍게 던져준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진 것일지도 모르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일본이 무대 뒤에서 조종하는 이 거대한 공급망의 사슬에서 한국은 과연 진정한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이 만든 극장에서 춤추는 배우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제입니다. 히타치가 백색 가전 사업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격앙되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는 히타치 경영진의 아주 치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히타치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광고비를 쏟아붓는 B2C 사업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전 세계의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솔루션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먹이 사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삼성의 로고를 보며 환호하는 동안 히타치는 그 삼성의 공장을 움직이는 운영체제와 기계 장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전시장에서의 퇴장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승리자가 더 큰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옮긴 것에 가깝습니다. 일본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기술적 숙련도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세오디엔이에메미어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장인 정신은 이제 세탁기 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력 시스템을 감시하고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 패턴을 그리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실력인가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인가요? 아니면 그 이름들이 존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가요? 일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투명인간이 되어 세상의 모든 제조, 공정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던 제조업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를 인수한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매각잔치가 아닙니다. 일본이 제조업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본이 던진 이 거대한 화두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노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뿌리를 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에 보이지 않는 공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몰락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히타치가 추구하는 미래는 디지털과 인프라의 결합입니다. 철도 차량을 파는 것보다 그 철도가 굴러가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서비스에서 더 큰 돈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파는 것보다 그 냉장고가 들어가는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본은 화려한 배우의 삶을 버리고 전 세계 경제라는 무대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준비한 보이지 않는 복수입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던 세상에 대해 그들 없이는 단 하루도 문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한 기술적 예속,
우리가 일본 가전의 몰락을 비웃을 때 그들은 이미 우리 삶의 신경망 깊숙한 곳에 자신들의 기술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그들의 진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사실을요. 삼성의 승리가 축배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긴장감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몰락과 삼성의 승리에 취해 있는 지금, 무대 뒤편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포식자가 소리 없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지금 하이얼, 미디어, TCL 같은 중국 기업들은 당시 한국이 걸었던 그 길을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은 그저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는 수준이다 라고 비하하며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경고를 보냅니다. 과거 일본도 한국을 보며 똑같이 말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정교함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무기로 삼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사버리고, 인재가 필요하면 삼성과 일본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백지수표를 건넵니다. 하이얼이 산여 전기를 인수하고 미디어가 도시바의 가전 부문을 집어삼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과 공세라고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껍데기 안에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효율성을 차곡차곡 채워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스마트 가전과 AI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가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웃고 있을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일본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갔듯 한국이 방심하는 순간 그 자리는 중국의 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냉혹한 현실이자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픈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1등의 오만함입니다. 자, 일본 제조업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만든 방식이 정답이다 라는 지독한 교만 때문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하드웨어에 취해 세상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히타치의 가전 사업을 인수한 것은 한국이 일본보다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빨리 변화를 받아들였고 조금 더 겸손하게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1위다 라는 생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은 단순히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성공의 방식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영광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히타치는 130년의 유산을 지키려다 그 유산에 짓눌려 가전이라는 날개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자신들의 완벽함을 버리고 디지털이라는 낯선 파도에 몸을 던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른 것은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등의 자리는 외롭고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수만 배는 더 힘듭니다. 우리가 일본의 몰락을 비웃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일본이 걸었던 그 몰락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초심자의 겸손함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팔려나가는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장엄하고도 비정한 성주 괴공의 역사입니다. 히타치가 가전 사업을 포기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허물벗기였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뿐인 1등의 타이틀을 버리고 전 세계 공급망의 혈관을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다시 사는 성장의 진리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나를 성공하게 했던 그 기술과 경험이 내일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고 한국의 성공을 이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성공조차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히타치가 130년의 유언장을 쓴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었듯 우리 역시 매일매일 과거의 영광과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거센 추격은 계속되고 있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추락합니다. 안주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무엇보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만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삼성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의 몰락에서 배운 이 처절한 교훈이 부디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가득 차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